네, 자, 다음은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들에게 어떤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학교 부설 기관인 어학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뭐 다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보시면서 좀 관심 있게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요, 이주민이 어떤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주민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한국 사람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한국 사람과 이주민들이 어떤 큰 문제가 없이 잘 원만하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7년에 제정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2년 정도 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사이트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회통합정보망, 그래서 socionet.co.kr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통합정보망이 제시는 어떤 사회통합 프로그램 도입 취지는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어떤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 정책을 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해서 이것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어떤 국적 취득, 또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그 이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어떤 비자 문제라든지 시험 면제, 한국어 시험 면제 이런 다양한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더 동기부여가 돼서 적극적으로 바쁘지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또 교육비가 이제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이민자에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도입 취지가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 개발과 세부 지원 항목 발굴을 위해서 이민자의 사회 적응 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 정책 등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 사회 이주민 증가에 따른 어떤 외국인 정책 대안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정책의 실체는 어떤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이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이제 1단계부터 4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은 5단계,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이민 국가들은요, 오랜 이민 역사를 거치면서 이주민과 기존 사회 구성의 통합이 중요한 사회 과제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떤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런 어떤 이주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 유럽 국가들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언어 문화 교육을 강조하고요.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교육과정의 가능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그 결혼 이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어학당이나 어떤 다문화 센터에 와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국어 교육도 받고요. 여러 가지 비자 혜택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받기 때문에 이주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다문화 센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어떤 다문화 센터에서는 이주민들에게 또 각종 이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에서는 그런 이제 주말에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주민들에게 뭐 이발,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거, 그 다음에 뭐 치과라든지 아니면 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물론 이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그걸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국어도 배우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주 주말에 즐겁게 센터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중요도에 비해서 이주민 한국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한국어 교육계의 관심은 아직까지는 빈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엔 조금씩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가 부족한 편이고요. 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 연구 자료들도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점점점 확대를 해서 어떤 이제 귀화 시험, 예전에는 이제 귀화 시험을 따로 봤었는데 이제는 이런 귀화 시험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점점점 확대가 될 거고요. 이것이 점점 어떤 이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교육 목표 설정과 숙달독 등급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 교육과정은요, 한국 내 이주민으로서 가정, 지역 공동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기소개, 그렇죠. 아주 일상적인 자기소개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학습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공공생활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 등과 같은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교육과정 최종 도달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라든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업무적인 거, 어떤 대인관계,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 교육 과정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0단계부터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단계는 15시간으로 아주 짧은데요. 그래서 0단계에서 이제 자모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는 시간, 이게 0단계고 15시간이고요. 1단계부터 4단계, 이것은 이제 각각 100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급 체계와 교육 시간을 살펴보시면요. 이제 0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0단계는 이제 기초, 이제 한글 자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5시간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평가 점수가 있는데 구술, 그렇죠. 말하기 3점 미만인 경우에는 0단계에 배치가 됩니다. 사전 평가는 그래서 배치고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이제 교재가 이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1이 100시간. 자, 사전 평가 배치고사는 3점에서 20점이 나오면 이제 1단계에 배치가 되고요. 역시 2단계도 100시간, 사전 평가 점수는 21점에서 35점, 3단계 역시 100시간, 중급 1이 됩니다. 그래서 36점에서 65점, 사전 평가 점수는요. 4단계는 역시 중급 2로서 100시간,
그래서 66점에서 80점이 사전평가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이제 5단계인데, 이제 한국사회 이해인데요. 이때는 100시간이 아니라 50시간이고요. 사전평가 점수는 81점에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학당의 한국 교육과정은 6단계, 6급까지 있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6급은 없고요. 6단계는 없고, 5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를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는 이제 주제, 기능, 과제, 언어 지식, 여기에는 어휘, 문법,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언어 기술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또 문화로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제를 보시면, 자, 아무래도 이제 이주민들이니까요. 이주민들이 겪게 될 그런 어떤 내용으로 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이 접하는 여러 가지 사적인 영역, 그다음에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영역, 경제생활 등의 전문 영역과 관련된 주제들이 각 단계별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계별로 12개에서 15개 주제 목록을 선정해서 총 60개 정도의 주제 목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과 과제를 보시면요. 그래서 단원 주제와 관련된 기능을 두세 개씩 구성해서 기능 과제 목록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능을 이제 짤 때는 당연히 그 단원의 일과의 주제와 관계에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것을 구성해야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학습자의 어떤 한국어 발달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언어 지식 보실까요? 언어 지식의 첫 번째 어휘 측면을 보시면요.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자, 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이제 국적 취득 희망자들이 되는데요. 자, 이 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어휘를 추가합니다. 예를 든다면 의약품이라든지 공공기관 인력 나오고 그렇죠. 공공기관 여러 가지 우체국이라든지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제 보통 이주민들이 가장 또 자주 가는 곳이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출입국 관리 사무를 갑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겪게 될 어떤 문제라든지 어휘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신감 있게 이러고 해결해야 되니까 이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통 접하게 되는데 이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또 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일, 업무,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행정 같은 것들,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집안일 관련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 이주 여성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 보시면, 자, 문법 영역. 자, 문법 영역으로 배치된 어휘 항목. 그래서 단위 명사, 개, 말이, 수사, 한, 두, 일, 이. 그 다음에 시간 명사, 월, 일, 지난주 토요일, 지정사, 이다, 아니다 등.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휘 목록에서 제외가 됐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어휘 영역 난이도는요,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어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재를 보면 어휘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어휘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약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당에서의 수업보다는 더 이렇게 짧은데 어휘 영역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교사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이제 어휘의 수준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학습자에 비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노출 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사실 보통 이주민들이 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말하기도 이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이제 쓰기 영역에서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한국에서 거주 기간이 기니까 당연히 어떤 그 노출이 많으니까 어휘 영역에서 좀 탁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뭔가 더 조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다음에 문법을 보시면요. 자, 문법은 이제 각 단계별로 40개에서 50개 문법 항목 영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과에 문법을 한 2개 정도 배치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재를 보면 그래서 문법의 연습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교재도 없기 때문에
교사가 따로 준비해야 되고 학생들도 그런 워크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 학습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번역된 교재를 자꾸 참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워크북이라든지 이런 교재가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음은요, 이주민으로 국내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유창한 발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주민들 보면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길지만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류가 많기 때문에 발음 교육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시켜야 되는데 발음도 이제 교재에 보면 아주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더 수업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습득하는 발음이 이제 향후 한국어 습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교재에 체계적으로 이제 그것이 배치가 되지도 않았고요.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텍스트는요, 단계별 학습 목표와 기능 과제를 고려해서 텍스트를 선정을 합니다. 자, 다음은 언어 기술. 저희가 이제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인데요. 자, 먼저 말하기부터 보실까요? 자, 말하기 영역의 기능 수행 목표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역시 듣기도 마찬가지로 듣기 영역의 기능과 어떤 그런 목표, 구체적 과제를 제시를 하고요. 자, 읽기,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쓰기도 읽기 영역의 기능 수행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쓰기도 역시 쓰기 영역의 어떤 목표와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항상 그 교재 그 학 단원별로 마지막에 이제 문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문화는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성취 문화보다는 이제 행동 문화, 정보 문화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부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비자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한국의 예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어휘가 어렵습니다. 어휘가 그 단계에 맞는 어휘가 아니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보는 그런 문화 수준의 내용이나 어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인 학습자들이 알기가 어렵고요. 또 교사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휘 선택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문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급별 학습 주제와 연계성을 고려해서 언어 학습과 문화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문화 수업이 물론 이제 약간 그 주제와 관계는 있긴 하지만 언어 학습과 이것이 문화 학습이 연계되지는 않고 주제와는 좀 관계가 있지만 너무 난이도가 높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학습자가 볼 때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이 문화가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문화 영역 난이도는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근데 한국어 능력 시험보다 높은데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 다른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 노출 정도가 높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의도와 다르게 학습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있다 보면 또 학습자들이 이해를 못하고요. 교사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낮춰서 조금 그 어휘라든지 내용을 풀어서 알기 쉽게 그런 내용이 구성이 다시 한번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가 체계를 볼까요? 평가 체계. 자, 저희가 항상 교육 과정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평가가 중요한데요. 자, 사전 평가는 어떤 이제 배치고사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이제 어떤 레벨 테스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계 및 입시간 배정 위한 배치고사인데요. 자, 필기 시험
자, 50문제 50분, 구술시험 5문제 10분으로 치르고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표로 이제 그 점수 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그런 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50문제인데 50분은 이것은 학습자가 수행하기에는 이제 평가의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것은 좀 평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술시험은 5문제 1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단계 평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평가는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단계 평가인데, 단계 평가는 자, 각 단계를 마치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각 단계의 성취도 평가인데요. 초급 1단계, 초급 2단계, 중급 1, 3단계 각 과정 종료 시마다 필기 시험 20문제, 그 다음에 말하기 평가 5문제 시험을 보고 60점 이상이 되면 각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아니고요. 60점 이상이 되면 되는데, 근데 여기 평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만약에 진급을 하면 이제 다행이지만 진급을 못했을 때는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재수강 했을 때는 이제 학습자가 60점이 안 돼도 그냥 그 다음 단계 진급을 자동 진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점이죠.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진급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가서도 학습자는 그 단계에 맞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사도 가르치는데 힘들고요. 이것은 자동 어떤 승급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실력이 안 되면 계속 재수강을 시켜야지, 이것을 한번 재수강했다고 해서 그냥 자동 승급이 되면 이것은 그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단계를 듣게 되고요. 또 학습자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습자의 어떤 한국어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평가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간평가는요. 저희가 단계평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각 단계 끝날 때 시험 보는 거고, 중간평가는 4단계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를 마치고 시험 보는 시험이 중간평가인데요. 그래서 자, 한국어 과정 종료자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이 4단계 과정 종료자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바로 중간평가인데요. 자, 필기 30문제, 45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자, 구술은 이제 10분 동안에 5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그림도 있고요. 인터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학습자들이 너무 긴장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평소에 그래도 잘했던 학생들도 전혀 한마디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학습자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습자가 그 시험 당일날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다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사전에 그런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능력 합격증을 발급받고요. 5단계, 마지막 단계인 5단계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인데, 종합평가는 이제 마지막 5단계가 끝나고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평가는, 그렇죠. 단계평가는 각 단계별로 끝날 때마다 1단계부터 3단계가 보는 시험이고, 중간평가는 4급 수료자들이 보는 시험이고, 종합평가는 5단계를 마치고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는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전체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 수료자를 대상으로 필기, 그래서 4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고요. 또 말하기는 이제 10분 동안 5문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면 한국 이민 귀화 자격 시험 합격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을 발급받고 이수 완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5단계까지 다 완료된 어떤 그런 수료증을 받고, 게다가 이미 귀화 적격 시험에 합격증까지 동시에 줘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아주 좋은 거죠. 이 프로그램 이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학습자들의 참여도가 높은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사전평가는 배치고사죠. 중간평가는 4단계 학생들이 보는 거고, 종합평가는 5단계를 마친 학생들이 시험 보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동일한 문제로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종합평가는 이제 평가 이제 장소가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지정한 장소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센터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지정한 그 기관에 가서 이제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보는 거고요. 중간평가는 그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 대학교 어학당이나 자기가 공부한 그 장소에서 센터 자기 기관에서 시험을 봅니다. 사전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단계 평가는 어떤 거점 운영 기관 주관으로 실시되지만 이제 법무부는 참조 문제를 제공하고 평가 시행 및 채점 등 거점 운영 기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평가는요. 그래서 거점 운영 기관 주관으로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기관에서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내주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문제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거기 지침에 따라서 채점도 하고 학생들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도 역시 잘 충실하게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어떤 한국 교육까지 발전 방향을 좀 보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뭐 12년 동안 잘 운영이 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미비한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더 이주민들이 더 이렇게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한데요. 자, 먼저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그렇죠? 저희가 목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이주민들의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목표 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결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를 보면요, 그래서 시간적인 짧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조금 약간 이제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학습자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평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은 저희가 한국어 능력 시험 사이트에 가면 이제 기출 문제가 예전에는 이제 매번 나왔는데 이번에는 요즘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매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전혀 이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교사들도 이것을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가 공개돼서 이 문제의 타당성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런 평가 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수 혜택 연계를 보시면요. 그래서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에는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 목적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능력 평가 결과를 참여자의 이익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어 능력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학습자들의 그런 이익이 연계되어야 되죠. 그래야 학습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수자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외에 취업이라든지 정부 지원 등과 연계해서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이주민의 우수한 능력을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요. 사회 통합을 위한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수자들에게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취업하는 데나 여러 가지 그 이주민들이 어떤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에 이것이 연계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가 더 높아지고 참여율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 전문성 제고 및 이제 연구 활성화인데요.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주민 대상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일반 목적의 교육과정이나 여성 결혼 이민자 교육과정과 차별화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주민 교육 열사가 어떤 한국 교육의 경우에
또 제2 언어 습득 연구, 교육 현장 자료를 활용한 1차 연구가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 자료가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런 연구를 더 많이 하면서 이런 연구 기초를 토대로 그런 정말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다시 거듭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국 교육의 질이 아직은 대학 교육 기관의 전문성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연구를 활성화하려 학계의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대학교 기관에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학당 한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는 그냥 자체 어떤 이제 한국어 선생님 뽑아서 하는데 약간의 이제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기관의 전문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이것을 다 전문성 올려서 골고루 이주민들에게 교육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요, 이제 결혼 이민자의 입국적 교육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 그 다음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발급은요, 자,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어떤 귀화, 또 국적 취득과 연계해서 외국인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저희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관성이죠. 이것이 정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돼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이것이 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는 결혼 이민자 대상 입국 전 한국 능력 평가, 입국 후에 사회통합 교육, 귀화 시험 등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귀화 시험도 이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고 이것이 더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어떤 교육을 앞으로 하실 기회가 점점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연구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주민 한국 교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인데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간의 실제적 연계가 이루어져서 어떤 학습의 편의성을 높여줘야 되고요. 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 교육과정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많이 이제 12년 동안 이제 점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재도 없었죠. 교재도 없었는데 이제 교재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용 교재도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요번에 2020년에 이제 개편돼서 또 나옵니다.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사회통합 프로그램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교육 과정에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습자의 어떤 목적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주 노동자지만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또 거주 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서도 이것이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육 과정이 짧은 이주민하고 거주 기간 짧은 이주민하고 거주 기간이 긴 그런 어떤 이주민하고 이것을 같이 한 교실에서 그냥 묶어서 교육하면 이것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이것이 교육 과정이 좀 다양화가 되고요. 또 어떤 비자 종류에 따라서도 이것이 교육 과정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하나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든지 거주 기간이라든지 비자 종류에 따라서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점점점 세분화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그래서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지만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 결혼 이민자라는 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가장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엔 또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어떤 균형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주 노동자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적의 유학생이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수업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사업가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자, 현재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으로 과정을 운영하지만 1년에 3학기 운영체제, 그래서 한 학기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수업 시수, 교육 내용 구성 등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반이 많죠. 보통 이제 주간반은 보통 이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야간반이나 주말반, 야간반도 평일 야간반은 거의 없고요. 보통 주말 저녁에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국 교육과정을 어떤 모듈형으로 구성해서 다양화한다면 이주민의 참여를 더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의 특성, 그래서 그런 이주민들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주민의 거주 기간이라든지 또 이주민의 어떤 비자 종류, 이런 것들을 또 이주민의 어떤 한국어 수준에 따라서 이런 걸 세분화시켜서 그냥 하나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런 이주민들의 여러 가지 특성, 변이를 고려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속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학습자들의 그런 만족도가 높아지고 한국어의 어떤 발달도 아주 급성장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저희가 어떤 도입 취지에 맞는 어떤 그 이주민의 어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세분화돼서 다양한 그런 교육과정이 구성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자, 이번 주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특수 목적 한국 교육과정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인 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이트, 저희가 소시오넷, go.kr 사이트에도 많은 어떤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